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의 전통이라고 하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그리스 시대의 비극, 이후에는 셰익스피어 비극,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근데 현대적 삶을 배경으로 한 비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극을 꼽으라고 하면 이 카프카의 변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1912년도에 쓰여졌지만 거의 1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인데 현대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공감되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중편 소설이고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 주인공 이름이 그레고르 잠자예요. 잠자. 약간 독특하죠? 잠자다가 이제 벌레가 됩니다. 가족에게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일즈맨을 하고 또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이 카프카의 실제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한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카프카가 그 아래서 평생을 좀 짓눌려 산 실질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폭력적이죠. 어머니는 뭐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어머니입니다. 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모성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이상 어떤 헌신적으로 발휘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누이 동생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오빠에게 동정적이었죠. 연민을 갖고 있었고 잘 보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누이 동생밖에 없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분노와 적대감을 표시하는 그런 역할로 입체적으로 변모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제목이 변신인데 주인공 잠자는 소설 시작부터 변신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몸을 꼼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 몸이 벌레가 됐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설정이죠. 벌레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다리는 이렇게 위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해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건 꿈이 아닐까? 한숨 더 자고 일어나면 뭔가 달라져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꼼짝달싹 이러고 있는데, 출근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새벽 5시 열차를 타고 또 세일즈를 하러 떠나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엄마부터 그레고르 뭐 하고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아빠도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근데 이 잠자는 문을 잠그고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문을 열진 못했던 거죠. 누이 동생도 오빠 어디 아파? 왜 그래?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잠자는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뭐 일어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서 시간을 또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내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촥 이렇게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세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출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출근 안 하니까 이 회사에서 이 지배인이 집에 찾아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왜 출근을 안 하는 거야? 와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가족들은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아유, 어떻게 너무 피곤해서 그랬나 본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배인이 왔는데도 잠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얘야 나와 보렴. 근데 이게 하여튼 벌레가 이제 딱 자리를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문으로 가서, 이 손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벌레의 손이 이렇게 얇잖아요. 어떻게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제 열고 이렇게 밖으로 푹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들 뭐 얼음이죠, 얼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지배인은 이제 기겁을 하고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선 당연히 해고죠. 당신 해고야, 뭐 이렇게 되면서 도망을 가는 거고, 가족들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자는 방 안에 거의 가둬진 상태로 살게 돼요. 방에서 이제 사육이 되다시피 이렇게 되면서 일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게 뭐였냐면, 가족들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뭐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니까 연약한 난 주부야, 누이 동생도 나도 그냥 연약한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자가 벌어온 돈으로만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잠자가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남은 돈이 좀 있었어. 어디에 이제 꼬부쳐뒀던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돈이 또 나오고, 뭐 은행의 경비원, 이런 걸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또 삭바느질 거리, 이런 거 이제 가져와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고, 누이 동생도 상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굉장히 웃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다가 잠자가 방에서 몇 번 나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엄마는 또 깜짝 놀래가지고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구석으로 도망가게 되고 또 집안이 이렇게 헝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시점에 그 아버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벌써 적대적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나와가지고 집안을 지금 헝클어뜨리고 있네. 식탁 위에 있던 그 딱딱한 사과를 가지고 아들인 잠자를 공격을 합니다. 막 던지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잠자의 등에 사과가 박히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잠자가 죽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피부 속에서 이제 그게 썩어 나가는 거죠. 그러게 또 다시 방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고 뭐 계속 궁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내가 일할 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누이 동생을 음악학원에 보내줬어야 했는데 굉장히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이 동생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가족들이 일하면서 음악학원에 다니게 된 거예요. 남는 방도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하숙생을 또 3명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숙생 앞에서 누이 동생이 이제 바이올린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잠자는 나가려고 의식했던 건 아니고 사랑하는 그런 누이 동생의 바이올린 소리에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어서 또 기어 나가다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숙생 중에 한 명이 딱 보는 거죠, 잠자를.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가족들에게. 아니, 계약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더니 집에 이런 큰 벌레가 있었네. 당장 계약 파기. 그리고 이제까지의 하숙비는 못 주겠소. 나머지 2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잠자는 방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제 누이 동생이 분노를 폭발하게 되죠. 서서히 변신해 갔어요, 누이 동생이. 처음에는 동정과 연민에서 뭔가 분노로 서서히. 근데 그 분노가 적의로 발전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우리 오빠라고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잠자는 그런 또 분노를 표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그 피동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떠나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날 밤에. 여기서 또 끔찍한 하나의 설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들이었고 오빠였잖아요. 죽었는데 이 가족끼리 야유회를 갑니다. 뭐예요? 그 죽음을 거의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골칫거리인 저 벌레가 사라졌구나. 야유회를 가면서, 야, 우리에겐 또 새로운 미래가 있을 거야. 집은 어디로 이사 가고, 아빠 엄마는 딸을 보면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구나.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이런 피크닉을 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신이라는 책을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봤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3가지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라도 독립심을 해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읽으면서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거의 잠자에게 모든 걸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잠자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아빠, 엄마,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삶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고, 자기에게도 꿈은 있었거든요, 자기만의 꿈은. 하지만 그걸 다 버리고 그 스트레스 받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을 혹사시키고. 그런데 잠자가 벌레가 되니까 다들 자신의 독립심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을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지 말자. 그리고 지나치게 애쓰는 게 궁극적으로 그들의 독립심을 해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 소설이 굉장한 비극일 수 있는 것도 잠자의 그 자세, 애티튜드가 굉장히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화목하지 말자, 이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위한다는 거, 어떤 비극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또 잠자가 또 생색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인정 욕구라든가 그런 걸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조정래 작가의 글에서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독일로 이제 광부나 간호사 많이 갔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갔냐면 집안의 장남이나 장녀들이 많이 갔죠. 옛날만 해도 이 장남, 장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동생들을 내가 건사시켜야 된다, 이런 의무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희생하면서 학비를 보내고 동생들이 다 대학 교육 받고 잘 나가게 된 거죠. 잘 나가게. 근데 결국 나중에 귀국을 했더니 이 잘 나가게 된 동생들이 장남 장녀였던 뭐 형님 누나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으면 싶어 하는 거야. 꼭 독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버스 안내양을 한다거나 또 공장에서 일한다거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 공돌이 공순이라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건사했는데 나중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신을 읽으면서 또 그 부분이 또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건사해온 동생들에게 그것도 일종의 벌레 취급 받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가족의 변신인데, 이 가족의 변신에 있어서 아주 공포와 연민, 그러니까 비극의 정수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인간의 내면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외모만 벌레인 거지 의식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벌레로만 인식할 수 있는가? 누이 동생, 이건 뭐 너무 심한 그런 수준이죠.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 오빠가 이제까지 자기한테 한 게 있는데 그 야유에 가는 거, 이건 뭐 정말 최고의 그 공포 스릴러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서 돌봐줄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 가족의 변신이 놀라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잠재적 잠자들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카프카의 변신을 비평하는 내용이죠. 뭐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조건, 이런 것들 아주 일반적인 비평의 부분이죠.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공포까지 느끼는 이런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변신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활동을 못하면 벌레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벌레라는 말을 외국에서도 많이 쓰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되게 많이 쓰죠. 식충. 요즘에는 뭐 별거에다가 다 충자 붙여가지고 벌레를 쓰는데, 자,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과 사회에서도 배척되는구나. 회사에서 무슨 이유로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데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나 또한 그레고르 잠자 같은 나락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공포와 연민을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우리 상황에 대한 비극적 카타르시스를 느껴보는 거죠. 삶이란 게 무엇이고 인간이란 게 무엇이고 또한 가족이란 게 무엇인가. 특히나 AI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그런 산업구조 자체가,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 노동 욕구가 많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본소득, 이런 부분까지 이 카프카의 변신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